하북의 광활한 평원을 훑고 지나가는 북풍은 칼날보다 매서웠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아직 엄동의 문턱에 닿지 않았으나 평온객잔 인근을 병풍처럼 둘러싼 울창한 숲은 마치 누군가 저주 섞인 서리를 뿌려놓은 듯 창백하고도 기이한 냉기에 짓눌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대기를 가르는 시린 바람소리만이 불길한 전조를 알릴 뿐이었다. 본래라면 운하당에 귀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마차들과 이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활기로 북적였을 길목에는 지금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고여 있었다. 흙먼지 날리던 길 위에는 운하당 소속의 정예무사 셋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목이 꺾인 채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선열이 채 식지도 않은 그들의 육신 앞에는 짐승 같은 앙광을 번뜩이는 한 여인이 오연하게 서 있었다. 비류, 청암궁의 미친 사냥개라 불리며 북해의 눈보라 속에서 살육으로 길러진 그녀가 중원의 기름진 땅에 발디딘 첫 번째 핏빛 흔적이었다.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중원의 무인들이라는 자들의 골기가 고작 이토록 비천했단 말인가? 비류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날에 묻은 진득한 선열을 짐승처럼 핥으며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서늘한 어깨 위에는 지난밤 하북의 명문 팽가의 무사들과의 우연한 조우에서 입은 깊은 자상이 선명했으나 비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통증은 그녀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희였고, 궁주 설린이 내린 지엄한 명을 수행하기 위한 치명적인 촉매지였다. 비류의 갈구하는 듯한 시선은 멀리 운하당의 깃발이 노을빛에 나부끼는 방향을 향했다. 유현, 설린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던 그 남자가 정녕 이곳에 숨어 있단 말이지. 그녀는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더럽혀진 운하당의 표식을 비단신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설리는 그를 포섭하여 북해의 대업에 이용하라 일렀으나 비류의 방식은 결코 유순하지 않았다. 제 손으로 꺾어서 비굴하게 굴복시키지 못하는 남자는 그녀에게 필요치 않았다. 유현이 가졌다는 그 금기된 혈마기의 소문은 이미 그녀의 귀에 닿아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마비된 감각을 일깨워줄 뜨거운 고통이자 환희가 되길 미친 듯이 갈망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운화당의 가장 깊숙한 지하 밀실. 유현은 곁에 누운 수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신형을 가다듬고 있었다. 명월곽 지하에서 수아의 체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청열사독을 정화하며 극심하게 소모되었던 그의 내공은 오히려 연화와의 쌍수로 다져진 혼원강기의 비옥한 토양 위에서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정순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유현의 전신을 중심으로 자줏빛 혈마기와 정순한 청운기가 기묘하게 뒤섞인 기류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두 상반된 기운이 충돌하며 내뿜는 압력은 밀실의 석벽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주현백, 네 놈이 나를 파멸시키려 심어본 그 사악한 도끼가 오히려 내 무공의 지평을 넓히는 걸음이 되었구나. 유현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안광은 만년의 세월을 간직한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이면에는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방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당주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유소엽, 깨어 계십니까? 북쪽 가도에서 보는 전령들의 소식이 모두 끊겼습니다. 정령이나 청풍각의 치밀한 수법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참혹한 흔적들 뿐이라 합니다. 유현의 짙은 미간이 날카롭게 좁아졌다. 사한결은 이미 단전이 뒤틀려 무림에서 물러났고, 청풍각은 하린의 첩보에 따르면 내부의 치부를 가리라 단속에 급급할 터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3의 세력, 그것도 군단의 움직임이 아닌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개인의 난입이었다. 유현은 침상 옆에 놓인 청운검을 거칠게 거머쥐었다.
검신이 주인의 살기를 감지한 듯 지잉하는 검명을 울렸다. 맹수라, 운하당의 경계를 최고조로 높이십시오, 당주. 이미 모든 손을 썼습니다만 침입자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벌써 평운객잔의 제1외곽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파발이. 연화의 말이 채 끝을 맺기도 전이었다. 궁워! 운하당 본체의 묵중한 청동 정문이 마치 거대한 공성퇴에 엄아진 듯 굉음을 내며 비명 횡사했다. 박살난 문조각들이 허공을 갈랐고 뒤이어 사람의 기운이라 믿기 힘든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날카로운 기성이 운하당 전역을 뒤흔들었다. 유현! 당장 귀어 나와라! 네 놈의 그 더러운 피가 과연 소문만큼 뜨거운지 내 직접 확인하러 왔다. 지하 밀실의 어둠 속에서 유현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일막의 잔당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북해의 시린 얼음바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중원의 땅을 유린하고 있었다. 유현의 신형이 아명처럼 밀실을 빠져나가 지상을 향해 솟구쳤다. 운화당의 넓은 앞마당은 비류가 발을 내디딘 찰나 생명이라곤 존재할 수 없는 영겁의 동토로 변모했다. 파괴되어 흉측하게 일그러진 정문 사이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고여있던 습기는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어 하얀 결정체로 부서져 나갔다. 그녀를 막아 세우려던 운화당의 정의의 무사들은 이미 혈맥이 얼어붙은 채 바닥을 구르며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는 빙상이 되어 있었다. 비류의 짐승 같은 안광은 오직 한 곳, 밀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귀신의 기대를 두른 채 천천히 걸어나오는 유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네 놈이로구나. 중원의 이 비천한 하늘에 자줏빛 흉성을 띄운 자가. 비류가 입가에 비릿한 선열의 미소를 지으며 제 허리춤에 매달린 귀괴한 형상으로 휘어진 곡도를 천천히 뽑아들었다. 북해의 만년설 아래 잠들어 있던 냉철을 수천 번 두드리고 담금질하여 빚어냈다는 빙혼도가 달빛을 머금고 푸르스름한 살기를 내뿜었다.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당치 않은 설전 대신 그의 신형이 보이지 않는 보법을 밟으며 허공을 가르렀다. 슈아! 청운검의 끝에서 뿜어져 나온 자줏빛 검기는 마치 굶주린 용의 아가리처럼 비류의 가슴을 향해 사정없이 쏘아져 나갔다. 혼원강기의 정수가 실린 그 일격은 평범한 문파의 고수라면 그 기세에 눌려 신맥이 터져나갈 만큼의 위력이 실려 있었다. 쟁! 경악스럽게도 비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피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며 그대로 유현의 품 안으로 육박해 들어왔다. 자줏빛 검기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허연 살점이 튀고 선혈이 비산했으나 비류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기괴한 희열이 서렸다. 부족해. 더 깊게 찢어와라. 이 무딘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더 뜨거운 고통을 내게 선사하란 말이다. 그녀의 곡도가 유현의 목을 노리고 반달 모양의 궤적을 그리며 쇄도했다. 유현은 차가운 냉기를 머금은 눈으로 도의 흐름을 읽어내며 검신의 내공을 실어 단호하게 막아냈다. 콰르릉! 혼원강기의 뜨거운 양기와 북해의 절대적인 냉기가 충돌하자 대기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유현은 지척의 거리에서 비류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것은 무인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을 광적으로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끔찍한 통증을 통해서만 삶의 감각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미친 짐승의 안광이었다. 유현은 즉시 내공의 운용을 전환했다. 정순한 기운을 억누르고 혈막 위의 비중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검신을 불길한 픽빛으로 물들였다. 상대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광인이라면 신경의 근간 자체를 태워버리는 화독의 기운을 주입하여 영혼까지 태워버릴 뿐이었다. 미친 년이로구나. 북해의 그 시린 얼음바람이 네 머릿속까지 완전히 얼려버린 모양이다. 유현의 청운검이 비류의 방음망을 뚫고 그녀의 복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검신이 박히는 찰나 유현은 체내의 혈마기를 폭발시키듯 쏟아부었다.
내부에서부터 타오르는 극양의 고열이 비류의 경맥을 무참히 유린하기 시작했다. 비류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연코 비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배를 관통하고 있는 유현의 검신을 피칠갑이 된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살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으나 그녀는 유현의 옷자락을 제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뜨거워. 이토록 뜨거운 감각은 처음이야. 드디어 느껴지는군. 네 돔이라면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어. 그 참혹하고도 탐미적인 광경을 지켜보던 당주 연화와 지하에서 기어나온 수아의 얼굴이 낯빛처럼 창백해졌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적인 무학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괴물들의 유희였다. 유현은 본능적으로 전율을 느꼈다. 이 여자는 서한결처럼 권력을 탐해 위선을 떨거나 주현백처럼 음험한 수단으로 세상을 가리려는 자가 아니었다. 그저 압도적인 폭력과 극한의 통증을 통해서만 자신의 뒤틀린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구애물이었다. 유현은 검을 거칠게 뽑아내며 뒤로 수장을 도약했다. 비류는 복부에서 내장이 쏟아질 듯한 치명상을 입고도 비틀거리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복부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가 끓어오르는 선혈을 강제로 얼려 지혈하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다. 설리님이 왜 너를 그토록 원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군. 유현, 너는 내 남은 생의 최고의 장난감이 되어줄 거야. 광풍이 몰아치는 운화당의 마당. 두 괴물의 전투는 이제 막 피로 얼룩진 서막을 끝냈을 뿐이었다. 운화당 앞마당의 대기는 이제 정체된 것이 아니라 기이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유현의 검 끝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핏빛 화독의 연기와 비류에 찢겨진 상처마다 뿜어져 나오는 백색의 냉기가 허공에서 뒤섞여 마치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처럼 기괴한 안개를 형성했다. 그 안개 속에서 비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더 찔러보란 말이다. 네 검날이 내 메마른 육신 속을 헤집고 파헤칠 때마다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내 전신을 천율케 하니까. 비류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빙혼도를 치켜들었다. 그녀의 동공은 이미 초점을 잃어버린 채 오직 유현이 남긴 잔상만을 쫓는 짐승의 그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무학의 정취를 논하는 대결이 아니었다. 한쪽의 영혼이 완전히 짙게져 부서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파괴와 차기학대의 광란극이었다. 유현은 서늘한 눈으로 그녀의 기형적인 움직임을 응시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공포 또한 모르는 법. 그러나 육신의 한계는 공포보다 정직하다. 유현의 예리한 안광은 놓치지 않았다. 비류가 휘두르는 도의 궤적이 찰나의 순간마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통각이 마비된 괴물이라 할지언정 혈마기의 고열에 의해 타버린 근육과 신경계는 이미 물리적인 임계점에 봉착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정녕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나. 유현이 낮게 읊조리며 청운검을 거두고 왼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의 손바닥 위로 자줏빛 강기가 응축되더니 이내 서슬퍼런 침의 형상으로 변모했다. 혼환 응기침. 내공을 극도로 압축하여 상대의 혈도를 직접 타격, 신경의 흐름을 재배치하는 유현만의 동문비기였다. 그렇다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감각을 주마. 유현의 신형이 암영처럼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비류의 사각을 파고들었다. 비류가 본능적으로 돌을 휘둘렀으나 유현은 종이 한 장 차이의 간발로 그것을 흘려보내며 그녀의 전신 혈도를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난타했다. 타타타탕! 비류의 몸이 허공에서 발작하듯 경련하며 뒤로 튕겨나갔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면서도 다시 일어나 유현의 목을 물어뜯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다리가 나무 토막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어째서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비류의 눈에 처음으로 생경한 당혹감이 서렸다. 통증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신의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고 이완되며 자의적인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유현이 주입한 혼원감기가 그녀의 신경망을 강제로 장악하고 뒤틀어버린 것이다. 고통조차 유시로 야기는 네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바로 무력함이다. 손가락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그 지독한 무력함 속에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아라. 유현이 바닥에 쓰러진 비류의 목전에 서슬퍼른 검기를 겨누었다. 그 압도적인 죽음의 위협 앞에 비류는 처절하게 엎드린 채 유현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기괴한 일이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평생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안도감과 굴복의 희열이었다. 비류의 메마른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라는 괴물을 이토록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장악한 남자는 유현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뒤틀린 의식 속에서 유현은 더 이상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평생을 갈구해온 자신의 절대적인 주인이자 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찰나였다. 칭! 허공을 가르고 날아든 푸른빛의 빙정이 유현의 검신을 정통으로 때렸다. 유현은 본능적으로 검을 회전시켜 빙정을 튕겨냈으나 그 묵직한 충격파에 손목이 징하게 울릴 정도의 위력이 담겨 있었다. 거기까지 내 기르는 사냥개가 예의 없이 굴어 미안하게 됐군. 은화당의 담장 위 은색 설표의 털코트를 고고하게 걸친 여인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설린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에 비참하게 처박힌 비류를 무심하게 내려다본 뒤 유현에게 서늘한 시선을 넘겼다. 반갑다, 유현. 내 개를 이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다니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탐이 나는구나. 그 자줏빛 기운이. 유현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비류의 거친 광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제재되고 시면보다 깊은 냉기가 여인의 주변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었다. 청암궁의 소공주 설린이 직접 중원의 땅에 강림한 것이었다. 운화당 앞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살갗을 내는 듯한 냉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 비류가 내뿜던 야성적이고 파괴적인 투기와는 근본부터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간 닫혀있던 차가운 무덤 속의 공기가 지상으로 흘러나온 듯 정적하면서도 비릿한 죽음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유현은 청운검을 비스듬히 세운 채 담장 위에서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은색 털코트의 여인 설린을 응시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 끝으로 작은 은침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유현의 기세를 여유롭게 관조하고 있었다. 조금 전 유현의 필살의 검신을 때려 궤적을 비틀었던 것은 그녀의 심오한 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소매 속에 숨겨진 정교한 기관관절에서 발사된 빙정석의 소행이었다. 무공이 아닌 기계장치와 지략으로 무인의 길을 꺾는 방식. 그것이 바로 북해의 지배자 설린의 수법이었다. 거기까지 내 기르는 사냥개가 중원의 법도를 몰라 예의 없이 굴었군. 중원의 어두운 하늘에 떠오른 자줏빛 흉성 유현. 설리는 담장에서 한 마리 백학처럼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정갈했으나 오랜 세월 공력을 닦은 무인 특유의 묵직한 기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기이한 위압감은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이 아니라 수천의 목숨을 손가락 하나로 좌우하는 권력과 서늘한 지략에서 우러나오는 도끼였다. 청암궁의 소공주가 이 먼 중원의 땅까지 무슨 일이지? 제멋대로 날뛰다 상처 입은 사냥개를 회수하러 왔나? 유현이 검기를 갈무리하지 않은 채 한 걸음 다가서자 설리는 미동도 없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혀 신음하는 비류를 단 한 번 힐끗 보더니 마치 낡은 소모품을 대하듯 무심하게 내뱉었다. 망가진 장난감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다. 하지만 그 장난감을 이 정도로 박살낼 수 있는 실력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유현, 너에게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하러 왔다. 거래? 3년 전 청풍각의 문주 유진천이 의문의 독사를 당하던 그날, 그곳에 은밀히 머물렀던 북해의 손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나? 순간 유현의 안광이 급격히 일렁이며 자줏빛 불꽃을 튕겼다.
사부의 죽음, 그 비극의 배후에 주현백이라는 간신 외에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오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였다. 설리는 소매 안에서 낡고 누런 서찰 한 통을 꺼내 유현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것은 주현백이 우리 노친네 청암궁주 설천상에게 비밀리에 보낸 밀서다. 네 사부를 죽이는 데 쓰인 독이 북해에 금기된 동물인 빙혼산이었다는 증거와 그 대가로 청풍각이 북해에 약속한 막대한 이권들이 상세히 적혀 있지. 유현의 전신에서 혼원강기가 폭발적으로 요동치며 주변의 지면을 십자로 갈랐다. 대기가 비명을 질렀으나 설리는 오히려 그 파괴적인 기운을 즐기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비록 무공이 없으나 유현이 가진 이 폭발적인 양기야말로 석화되어가는 궁주 설천상의 권위를 부수고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 밀서를 내놔라. 공짜는 없다. 나를 따라 북해로 와서 내 손발이 되어라. 궁 내부의 추악한 정떡들을 숙청하고 미쳐버린 궁주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면 이 밀서와 함께 주현백을 단숨에 파멸시킬 결정적 증거를 네 손에 쥐어주마. 유현은 설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녀의 시면을 읽으려 했다. 여자의 몸 안에서는 강력한 내공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고도로 정죄된 도끼와 기만적인 평정심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공 한 자락 없는 여자가 청암궁이라는 거대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검보다 무서운 혀와 사악한 머리를 가졌음을 뜻했다. 친부를 제 손으로 죽여달라니 북해의 법도는 정녕 이토록 기괴하고도 잔혹하단 말인가. 얼어붙은 땅에 정 따위가 설 자리는 없다. 오직 차가운 이익과 질긴 생존뿐이지. 바로 그때 바닥에서 전신이 마비된 채 신음하던 비류가 짐승처럼 기어와 유현의 장화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장난감 취급한 설린에 대한 공포보다 자신을 무력화시킨 유현을 향한 뒤틀린 갈구함과 애착이 서려 있었다. 주님, 저 여자는 뱀입니다. 저를 대신 쓰십시오. 제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설리는 비류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유현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쓸모없어진 사냥개는 네가 가져라. 어차피 주인도 몰라보는 개는 내게 필요 없으니. 자, 선택해라 유현. 여기서 나와 무의미한 피를 흘리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사부의 원수를 갚을 진실의 칼을 쥐러 북해로 향할 것인가? 유현은 깊은 침묵 끝에 서서히 검을 거두었다. 사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북해의 만년설 아래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만겁의 지옥이라 해도 가야만 했다. 좋다. 그 거래 수락하지. 설린의 입가에 승자자의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하북의 뜨거운 태양 아래 피에 굶주린 복수기와 서늘한 기만자의 위험천만한 동행이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운화당 앞마당을 지배하던 폭풍 같은 정적은 설린과 유현의 위영천만한 거래가 성립됨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다. 지하 객실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던 연하와 수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시선은 담장 아래 고고하게 서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설린이 아니라 유현의 발치에 짐승처럼 엎드려 그의 젖은 옷자락을 경배하듯 붙들고 있는 비류에게 화살처럼 꽂혔다. 이게 정녕 무슨 해괴하고도 참혹한 광경입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낙엽처럼 파르르 떨려 나왔다. 그녀는 하북을 호령하는 운화당의 당주로서 수많은 기인과 무인을 겪어왔으나 방금 전까지 굶주린 하자처럼 살기를 내뿜던 북해의 살귀가 유현의 발치에서 한 마리 순한 양, 아니 오직 주인만을 갈구하는 충견이 되어 있는 모습은 인간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괴기스러운 광경이었다. 북해에서 온 선물이라 해두지. 제 주인의 손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망가졌으니 중원에 떠오르는 태양인 유소엽이 기꺼이 거두어 주시기로 했거든. 설린이 비웃듯 대답하며 우아한 보법으로 유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이내 유현의 뒤편에서 검자루를 움켜쥐고 있는 수아에게 머물렀다. 주현백의 살수로 길러졌으나 끝내 제 형부의 품에서 목숨을 구걸하게 된 처제. 설린의 눈동자에 기만적이고도 흥미로운 안광이 스쳤다. 저 아이가 그 빙온산의 치명적인 도끼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은 생존자인가? 유현, 네 놈의 내공이 제법 따뜻하고도 집요했나 보군. 독에 절어 죽어가던 계집의 눈빛이 제법 매서워진 걸 보니 말이야. 그 더러운 입 닥쳐라. 수아가 참지 못하고 검을 반쯤 뽑아내며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냈다. 언니 수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씨앗이 바로 북해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수아에 댄 설리는 주현백과 다를 바 없는 반드시 찢어 죽여야 할 원수였다. 하지만 유현이 차가운 손을 들어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을 제지했다. 참아라 수아. 지금은 이 여자의 사악한 머리가 필요할 뿐이다. 유현의 서늘하고도 지엄한 명령에 수아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검을 갈무리했다. 유현은 다시 시선을 돌려 설린의 얼음 같은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북해로 떠나기 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운화당과 명월각의 어지러운 정비를 마친 후에야 출발할 것이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다. 북해에 우리 놓친 내 몸이 돌처럼 차갑게 굳어갈수록 네 사부가 남긴 마지막 흔적도 영원히 만냥설 아래 굳어버릴 테니까. 설리는 젊고도 묵직한 경고를 남기고는 유현의 곁을 지나치며 오직 그 얘기만 들릴 정도의 낮은 미러를 귓가에 흘렸다. 그리고 네 발밑에서 헐떡이는 그 짐승, 밤마다 각별히 조심해라. 고통의 쾌락을 알아버린 개는 때때로 주인의 살점마저 탐내는 법이니까. 설린이 유유히 운하당에 박살난 정문을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금 기묘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현은 바닥에서 자신을 신처럼 우러러보는 비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부 상처는 이미 북해의 냉기로 얼어붙어 지혈되었으나 유현이 주입한 혼원강기의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그녀의 혈도를 자극하며 뒤틀린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너는 운화당의 가장 외곽을 지킨다. 허락 없이 안채로 발을 들이는 자는 누구든 찢어발겨라. 예, 주인님. 분부대로 오직 주인님의 명말을 따르겠나이다. 비류가 비틀거리며 신형을 일으켰다. 그녀는 옆에 선 연화와 수아를 마치 하찮은 벌레처럼 무시한 채 오직 유현에게만 짧은 목례를 올리고는 부서진 정문 쪽으로 유령처럼 걸어갔다. 연화는 유현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피 묻은 소매를 조심스럽게 부여잡았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저 마녀를 믿고 북해로 가실 겁니까? 그곳은 중원 정파의 발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얼음 지옥입니다. 게다가 저 여자는 인간의 탈을 쓴 독사입니다.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곳에 사부님의 진실이 있다면 설령 무간지옥이라 해도 내 검으로 뚫고 갈 뿐이다. 유현의 시선은 이미 하북의 평원을 넘어 차가운 별들이 쏟아지는 먼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사부의 억울한 죽음, 수연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주현백의 가증스러운 위선, 그 모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끊어낼 파멸의 칼날이 북해의 거대한 만년빙벽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화당의 밤은 평소보다 유독 시리고도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북해에서 불어온 설린의 서늘한 기운 때문만이 아니었다. 주인을 잃고 부서진 정문, 그리고 그 어둠의 경계를 짐승처럼 지키고선 살귀 비류의 존재가 내뿜는 이질적인 살기가 객잔 전체를 마치 거대한 얼음 감옥처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현은 어두운 집무실 창가에 홀로 서서 구름에 가려진 채 흐릿하게 빛나는 밤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 안에는 설린이 도발하듯 남기고 간 빙정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무공 한 자락 없는 여자가 오직 지략과 기만으로 다스린다는 북해의 얼음성 청암궁. 그곳은 사부 유진천의 죽음을 사주하고 정인 수연을 몰아넣었던 진실의 실타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장소였다. 소협,
아직 깨어 계셨군요. 문이 열리며 연화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온기가 피어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으나 연화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깊은 불안과 애잔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당두님,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잠들지 못하고 예까지 오셨습니까? 소역께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더군요. 명월각이 정비는 은설낭자의 도움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흑면회의 자금줄 일부를 우리 운화당으로 돌려놓았으니 소엽께서 북해의 척박한 땅에 계시는 동안 물자 보금만큼은 결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고 유현의 단단한 등 뒤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신의 가녀린 두 팔로 유현의 넓은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무인의 옷자락 너머로 느껴지는 유현의 뜨거운 고동에 연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곳은 제가 닿을 수 없는 먼 땅이지 않습니까? 제 보잘것없는 지략도 운화당의 세력도 북해의 냉혹한 만년설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게 당신의 곁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유현은 등 뒤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간절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북쪽의 어둠만을 향해 있었다. 당신은 이곳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내가 북해의 진실을 캐내어 돌아왔을 때 주현백의 가증스러운 목을 단칼에 칠 수 있는 가장 견고하고도 든든한 요새가 이곳에 건재해야 하니까. 유현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연화는 체념한 듯 팔에 힘을 더 주어 그를 안았다. 바로 그때 방 안에 그림자가 기이하게 일렁이더니 살기 어린 수하의 신형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안광을 내뿜으며 유현을 쏘아보고 있었다. 저는 갑니다. 아니, 죽어도 가야만 합니다. 수아가 유현과 연화 사이에 서늘한 거리를 두며 칼날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악한 독이 북해의 것이라면 제 검이 향할 종착지 또한 그곳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이곳에 두고 가실 생각은 추호도 마십시오. 저는 이미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지옥 끝까지 동행하기로 맹세한 몸입니다. 유현의 시선이 천천히 수아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몸 안에는 여전히 빙원산의 잔둑을 억누르기 위해 주입했던 유현의 뜨거운 양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기괴하고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아, 주인님! 주인님! 유현이 급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달비달에서 비류가 자신의 어깨를 손톱으로 파헤치며 짐승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유현이 주입했던 혼혼감기의 폭발적인 열기가 그녀의 마비된 신경망을 강제로 자극하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각을 육신 안에서 폭발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비류는 유현을 발견하자마자 개처럼 기어와 그의 발목에 얼굴을 묻고 헐떡였다. 뜨겁습니다. 장기가 다 타버릴 것만 같습니다. 제발 더 큰 고통을, 아니면 이 비천한 목숨을 지금 당장 거두어 주십시오. 공포와 희열이 뒤섞인 비류의 흐릿한 눈동자. 유현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어 들어올렸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달빛 아래 탐미적으로 드러났다. 죽고 싶다면 북해의 얼음지옥까지 기어서라도 살아남아라.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네가 갈구하는 그 소원을 내 친히 들어줄 테니. 유현의 잔인하고도 비장한 약속에 비류는 오히려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를 지켜보던 연화와 수아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증오와 질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피의 운명이 주는 무게감이 그녀들을 짓눌렀다. 그때 객잔 지붕 위에서 화려한 부채를 접으며 은설이 유령처럼 내려다보았다. 북해 핵마차는 이미 국경 근처에 준비해두었어, 유현. 하지만 명심해. 네가 마주할 설린이라는 여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허하고도 사악한 존재니까. 은설의 마지막 경고를 뒤로 한 채 유현은 등 뒤의 청운검을 단단히 고쳐주었다.
이제 중원의 화려하고도 비린 지옥을 뒤로하고 모든 진실이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의 감옥 북해로 향할 시간이었다. 하북의 끝자락, 중원의 온기가 더 이상 닿지 않는 경계에 위치한 천령곡은 마치 태고의 거대한 짐승이 하늘을 향해 아가리를 벌린 듯 귀괴하고도 험준한 형세의 협곡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좌우를 가로막아 대낮에도 음산한 그늘이 지는 이곳은 북해로 향하는 최단 경로이자 동시에 한 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 나가기 힘든 천혜의 사지였다. 유현이 이곳에 발을 들이기도 전 협곡의 어둠 속에는 이미 죽음의 덫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깔려 있었다. 협곡의 수직 절벽 위 운무 속에 몸을 숨긴 복면무사 수십 명이 살기를 억누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중심에 우뚝 선 산에 청풍각의 집법대장이자 주현백의 충직한 신복인 백진광이 서리 맞은 목소리로 차갑게 입을 열었다. 유현, 네 놈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으로 귀신 같은 무공을 지녔다 한들 이 좁은 협곡 틈바구니에서 사방으로 쏟아지는 만근의 화살과 매복의 파상공세를 견딜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이곳이 네 놈의 무덤이자 청풍각의 치부를 덮을 재단이 되리라. 백진광의 곁에는 북해의 부궁주 사마현이 보낸 북해의 자객들이 귀기하고도 푸르스름한 냉기를 뿜어내며 자리 잡고 있었다. 중원의 명숙이라 불리는 청풍각의 정예와 북해의 배신자들이 결탁하여 한 사내를 죽이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이 풍경은 무림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추악한 단면이었다. 잠시 후 협곡의 입구에서 홀로 고요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검은 경장을 걸치고 등 뒤에 낡은 검 한 자루를 비스듬히 맨 사내 유현이었다. 곁에는 묘한 미소를 지은 채 커다란 약상자를 맨 소향만이 그의 보폭을 맞추며 따르고 있었다. 유현은 절벽 위에서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살기를 이미 감지한 듯 했으나 매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극히 무심하고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협곡의 정중앙 사방이 막힌 절명지에 멈춰섰다. 지금이다!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쏴라! 백진광의 서슬퍼른 사효와 함께 하늘을 뒤덮은 수백 발의 독화살이 폭포수처럼 유현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화살 촉에는 북해에서 은밀히 공수해온 살을 스치기만 해도 전신의 혈관을 순식간에 얼려버린다는 극독 빙혼독이 시퍼렇게 발라져 있었다. 혼원, 진편강, 유현이 낮게 읊조리며 오른발로 지면을 강하게 굴렀다. 쾅! 순간 그의 몸을 중심으로 자줏빛 혈마기와 청색의 청운기가 기괴하게 뒤섞인 거대한 내공의 구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팽창했다. 키키키. 공중에서 비처럼 쏟아지던 수백 개의 화살들이 유현의 전신을 감상 견고한 강기막에 닿자마자 마치 거대한 맷돌에 갈린 듯 힘없이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유현의 강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폭발한 내경은 해일처럼 번져나가 협곡의 거친 벽면을 타고 수직으로 치고 올라갔으며 매복해 있던 무사들의 발밑을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뭐라고? 강기로 화살비를 막아내다니 이게 정녕 인간의 공력이란 말이냐? 당황한 백진광이 미처 검을 뽑아들기도 전이었다. 유현의 신형이 아명처럼 흐릿해지더니 중력을 무시한 채 수직 절벽을 타고 번개와 같은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청풍각의 비기, 청운보의 신묘함에 혈마기의 폭발적인 추진력을 더한 그의 신법은 이미 인간의 안력으로 쫓을 수 있는 경지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컥! 찰나의 순간 유현의 단단한 손가락 끝이 백진광의 가슴팍을 종이장 찢듯 꿰뚫었다. 백진광은 자신의 체내로 노도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이질적이고도 파괴적인 기운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눈알을 부릅떴다. 유현의 혈마기가 그의 신맥을 타고 들어가 무인의 근원인 단전을 갈갈이 찢어 발기며 영구적인 파멸을 선사했다.
네 주인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북해의 눈보라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청풍각의 상석까지 내 검이 만든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라고. 주현백의 목숨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유현은 단전이 산산조각나 폐인이 된 백진광의 멱살을 짐승처럼 움켜잡고는 수십 장 높이의 절벽 아래로 가차없이 내던졌다. 허공에서 비참하게 추락하는 백진광을 뒤로 하고 유현은 남은 자객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피에 굶주린 마두의 그것처럼 짙은 자줏빛 광기를 띠고 이글거리고 있었다. 도망쳐라. 그리고 주현백에게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니놈들의 비명으로 가르쳐라. 그것이 니놈들이 오늘 이 지옥 같은 협곡에서 살아서 나가는 유일한 이유다. 유현이 내뿜는 압도적인 사랍에 질식할 듯한 공포를 느낀 자객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유현은 굳이 그들을 쫓아 선멸하지 않았다. 대신 곁으로 다가온 소향이 조용히 건네는 비단 순것으로 손가락에 묻은 비릿한 선혈을 무심하게 닦아낼 뿐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사부님의 원수를 향해 내딛는 피로 물든 첫 번째 발자국. 유현의 시선이 다시 북쪽의 만년설을 향했다. 천령곡에 가득한 피비린내가 북풍에 실려 북해로 향하는 장정의 서막을 날리고 있었다. 하북의 철영곡을 피로 씻어내고 북방의 국경을 넘어선 유현의 안개에 펼쳐진 것은 천지가 오직 백색의 장막으로 뒤덮인 영겁의 동토였다. 중원의 온기라고는 단 한 점도 허락하지 않는 땅, 북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칼날보다 예리한 북풍은 유현의 뺨을 사정없이 베어냈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린 냉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박동을 못게 하려 들었다. 유현은 홀로 끝이 보이지 않는 눈밭을 밟았다. 운화당에 남겨두고 온 당주 연화의 애틋한 연정, 처제 수화의 원망 섞인 눈빛, 그리고 광기 어린 복종을 맹세한 비류와 은밀한 조력자 소향, 은설까지. 그 모든 인연의 타래를 잠시 하북의 따스한 대지에 묶어둔 채 그는 이제 오직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심장을 널린 고독한 복수기가 되어 끝없는 설원 위를 걷고 있었다. 혼환, 화경. 유연히 낮게 읊조리며 내공을 운용하여 체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잠들어 있던 혈마기의 뜨거운 열기가 전신을 감싸 앉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쌓여있던 만년설이 미세하게 녹아내리며 자욱한 물안개를 만들어냈다. 동행도 호위도 없는 고독한 행로였으나 오히려 그 혼자만의 시간이 유현을 더욱 날카로운 검처럼 벼려내고 있었다. 서슬퍼런 살기만이 유일한 벗이 되어 그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걸었을 때였다. 지평선 끝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빙벽이 솟아오른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청암궁의 외성이자 북해의 모든 생명이 경외하는 빙혼성이었다. 성문 앞에는 설린이 미리 안배해 둔 것으로 보이는 청암궁의 정예 무사들이 은빛창을 꼬나진 채 삼엄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눈보라를 헤치고 유령처럼 나타난 이방인의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벼락 같은 경계의 외침을 내질렀다. 멈춰라! 이것은 청암의 지엄한 금역이다. 중원의 비천한 무인이 함부로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만년빙 아래 시체로 묻히게 되리라.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설린이 하북에서 건네주었던 청암령을 꺼내 무심하게 보였다. 투명한 만년빙을 깎아 만든 그 영패가 달빛을 받아 푸른 빛을 발하자 창을 겨누던 무사들의 눈이 경악과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소궁주 설린의 직계수화 중에서도 오직 신임을 받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소궁주님의 령? 하지만 소궁주께서는 분명 혼자 오실 귀한 손님이라 하셨거늘 이토록 피비린내를 풍기는 사내가. 무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길을 열었다. 유현은 그들의 경외와 의구심이 뒤섞인 시선을
한 자락 바람처럼 무시한 채 성 내부로 발을 들였다. 성 안은 성 밖보다 더욱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성의 가장 높은 정각, 마치 거대한 만년빙을 조각해 세운 듯한 난간 위에 한 여인이 고고하게 서 있었다. 설린이었다. 그녀는 하북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위엄 있는 백호의 모피 장식을 두른 채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유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도했군, 유현. 천령국에서 풍겨온 그 진득한 시체 냄새가 이곳 북해의 만년설까지 진동하는 것 같아 내 코가 다 아릴 지경이야. 쓸데없는 무난 인사는 치워두지. 나는 오직 거래를 완수하러 왔을 뿐이다. 사부 유진천의 죽음에 관한 명백한 증거, 그리고 주현백과 사마현의 추악한 밀약이 담긴 서찰, 그것부터 내놔라. 유현의 목소리는 북해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사방의 빙벽을 울렸다. 설리는 가볍게 몸을 날려 한 마리 설조처럼 유현의 코앞에 착지했다. 그녀에게서 짙은 매화 향기와 살을 에어내는 듯한 서늘한 냉기가 동시에 풍겨와 유현의 안면을 때렸다. 급하기도 해라. 중원 사람들은 원래 이토록 성미가 급한가? 하지만 유현, 네가 그 진실의 대가로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생겼어. 우리 노친네, 궁주 설천상이 마침 오늘 밤부터 발작을 시작할 예정이거든. 네 그 파괴적이고도 뜨거운 혈마기가 아니면 결코 진정시킬 수 없는 아주 고약한 발작이지. 설린의 눈동자가 기괴하고도 탐욕스러운 빛을 발하며 일렁였다. 그녀는 유현의 탄탄한 가슴팍에 가냘픈 손을 얹으며 뱀처럼 은밀하게 속삭였다. 궁주를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그의 가장 깊은 심脈네 그 지독한 화독을 심어둬. 그게 네가 이 빙혼성에서 진실을 사기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입장료이자 네 손을 피로 물들여야 할 명분이지. 어때? 복수를 위해서라면 아비까지 죽여달라는 이 딸의 청이 제법 달콤하지 않아? 유현의 눈이 자줏빛 광기로 번뜩였다. 북해의 밤은 이제 단순한 냉기를 넘어 혈육을 배신하고 진실을 탐하는 기괴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빙혼성 깊숙한 곳, 만년빙의 한기가 서린 지하 빙실의 공기는 살갗을 애는 듯 날카로웠다. 유현은 석화되어가는 설천상의 메마른 목줄기를 투박한 손으로 움켜쥐고 분노로 끓어오르는 자줏빛 혼원강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었다. 하지만 단전이 짓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설천상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유령 같은 눈으로 유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섞인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어리석은 놈, 고작 주현백이 네 놈을 문파에서 파문시킨 진짜 이유가 단지 사부를 죽인 누명을 씌워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느냐? 유현을 손가락 마디마디에 핏줄이 성난 힘줄처럼 붉어졌다. 설천상의 목뼈가 비명을 지르며 우득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빙실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네 놈과 주현백, 그 가증스러운 노괴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그 썩은 장기 속의 말까지 다 뱉어내란 말이다. 그때였다. 유현의 등 뒤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설린이 서늘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차갑게 유현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유현, 그 노친네를 죽여서 입을 막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저 노친네가 3년 전 주현백에게 대가로 받은 것은 네가 상상하던 비급 따위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유진천의 폐기된 단전 그 자체였으니까. 유현의 눈동자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의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사부님의 단전이라니 그게 어찌하여 이 괴물의 몸속에 있는 말이냐? 주현백은 네 사부를 독살하여 떨어뜨린 뒤 아직 온기가 남은 그의 단전에서 추출한 청순한 청운기의 정수를 이 노친네에게 통째로 넘겼어. 석화되어가는 자신의 비참한 육신을 지탱할 제물로 쓰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추악한 대가로 주현백은 북해의 금기 중의 금기인 빙온산의 배합법을 가져갔지. 유현은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지독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3년 전 사부가 죽은 뒤 수습된 시신이 어째서 그토록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주현백은 사부를 배신하여 죽인 것도 모자라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무학의 결정체인 단전까지 적대 세력에게 영양제로 팔아넘겼던 것이다. 설리는 설천상의 명치 부근에서 은은하게 발산되는 푸른 기운의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여. 저게 바로 네 사부님의 마지막 흔적이야. 불태울 수도 인멸할 수도 없는 주현백의 배신과 학살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지. 저 정수를 네 혼원강기로 강제로 뽑아내어 회수해. 그게 저 노친네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길이자 네 사부님의 영혼을 이 차가운 북해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주현백, 이 개만도 못한 금수 같은 놈! 유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설천상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손을 밀어넣었다. 자줏빛 강기와 푸른 청운기가 충돌하며 빙실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했다. 원수의 육신 속에서 신음하며 울고 있는 사부의 기운이 유현의 손끝을 타고 뜨겁게 전해져 왔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주현백을 향한 더 거대한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청암궁 깊숙한 곳, 만년빙으로 둘러싸인 궁주의 침소는 침묵보다 무거운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설천상의 단전을 움켜쥔 유현의 투박한 손이 격렬하듯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냉기에 의한 전율이 아니었다. 원수의 단전 깊숙한 곳, 그 차가운 얼음의 심장부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정순하고도 따뜻한 기운이 맥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생을 우러러 보았던 사부, 유진천의 청운기였다. 이 개만도 못한 금수 같은 놈들이! 유현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핏물이 배어나와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현백, 그 인면수심의 악마는 사부를 배신하여 죽인 것도 모자라 사부가 일생을 바쳐 닦아온 무학의 결정체인 단전마저 북해의 괴물에게 영양제로 팔아넘겼던 것이다. 설천상은 죽어 마땅한 제6신의 석화를 막기 위해 고결한 유진천의 진기를 빨아들이며 그 추악한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다. 사부의 영혼은 죽어서도 이 차가운 북해의 감옥에 갇혀 원수의 육신을 살찌우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던 것이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설린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서늘한 음성으로 읊조렸다. 유현, 이제야 모든 진실을 목도한 기분이 어때? 네 사부는 죽어서도 저 노친네의 비천한 노예로 묶여 있었던 거야. 자, 이제 망설이지 말고 저 기운을 뽑아내. 저것은 저 노친네의 명줄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인 동시에 지금 네 몸 안에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미쳐 날뛰는 혈마기를 온전케 잠재울 유일한 제어장치니까. 유현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설천상의 가슴팍으로 거칠게 손을 밀어 넣었다. 자줏빛 혈마기가 사부의 청백색 기운과 공명하며 방안을 가득 메우는 폭발적인 광휘를 내뿜었다. 설천상의 육신은 주인이 바뀐 내공의 반발력을 견디지 못하고 재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붕괴되는 신체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청운기의 결정체가 유현의 손바닥으로 자석처럼 이끌려 들어왔다. 사부의 유산을 가슴에 품는 그 짧은 찰나,
유현의 전신을 찢어발기던 뒤틀린 혈맥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며 노도와 같은 진동을 일으켰다. 뜨거운 화독과 차가운 냉기가 사부의 정순한 기운 아래 하나로 융합되며 무림덕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닿았다. 혼원강기의 진정한 완성.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깊은 만년을 이어갈 지독한 사리가 서려 있었다. 유연이 북해에 얼어붙은 심장부에서 제 육신을 도가니 삼아 진실을 캐내고 마침내 마와 선이 융합된 새로운 절대경지에 오르는 동안 하북의 하늘은 마치 누군가 동맥을 끊어놓은 듯 선명한 핏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사륙과 파멸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다. 운화당의 본체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있었다. 탕주님, 서쪽 담장이 뚫렸습니다. 적들의 공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연하는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붉은 단사가 묻은 붓을 내려놓고 눈물로 얼룩진 장부를 덮었다. 운화당의 담장을 넘고 지붕을 가로지르며 본체를 겹겹이 포위한 인형들은 단순히 정룡회의 오합지졸 무사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체를 감추기 위해 칠흑 같은 흙이를 둘렀으나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정순한 검기는 명백히 청풍각의 비기, 청운겸식의 정수를 담고 있었다. 주연백은 유연히 북해의 만년빙 아래 시체가 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 듯 마침내 운화당을 향해 숨겨왔던 탐욕의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비류는 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비류 낭자는 홀로 정룡회 부회주 사한결과 맞섰으나 밀려드는 수의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고립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원 강로에서 피칠갑을 한 채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하의 핏기 없는 입술이 비참하게 떨렸다. 유연이 북해로 떠나며 그녀의 안위를 위해 남겨두었던 유일하고도 강성한 방패마저 이제 부서질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정원의 거대한 대문이 천지를 뒤흔드는 충격음과 함께 종잇장처럼 박살나며 사방으로 비산했다. 연화당주, 아직도 그 죽어 없어진 마두를 기다리고 있는가? 참으로 가련하고도 미련한 계집이로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중년의 사내가 자욱한 먼지를 헤치며 마당 한가운데로 오만하게 걸어들어왔다. 비록 안면은 가렸으나 그자가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와 오만한 기세는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바로 청풍각의 집법당주이자 주연백의 가장 충직한 신복 조천무였다. 이미 북해의 눈보라 속에서 니놈의 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재가 되었을 터. 이제 그만 부질없는 기대를 접고 문주 시해범의 공범으로서 지엄한 무림의 법도 앞에 죗값을 받거라. 거짓말 마라. 그분은, 유연님은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의 목을 베기 위해 반드시 살아 돌아오실 것이다. 연화가 단장을 끊어내는 고함으로 저항했으나 조천무의 싸늘한 검끝은 이미 그녀의 가냘픈 목줄기를 겨누고 있었다. 곁을 지키던 수하가 비명을 지르며 소매 속에 단검을 날렸으나 조천무는 가벼운 손짓 한 번으로 그것을 튕겨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죽이지 마라. 주장로님께서 그놈을 유인할 살아있는 미끼로 쓰신다 하셨다. 우선 전연의 다리 힘줄부터 끊어놓아라. 기어나가지도 못하게. 조천무의 무자비한 명령에 자객들이 굶주린 이리떼처럼 연화에게 쇄도했다. 절망에 찬 연화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예감하던 바로 그 순간, 운하당 상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먹구름이 기괴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좌우로 갈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다. 한여름에 끓어오르는 지열과 북해의 극한이 유현의 몸 안에서 충돌하며 발생시킨 거대한 기압의 격동이자 절대자의 강림을 알리는 파천의 징조였다. 운하당의 육중한 대들보가 휘청거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칠흑 같은 섬광 하나가 대지에 내리꽂혔다.
연화의 눈앞에서 그녀를 덮치려던 자객 3명의 상반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증발하여 핏물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구름 속에서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내 허락 없이 그것을 건드리는 야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처참한 죽음뿐이니까. 서서히 먼지가 걷히자 그것의 한 사내가 신처럼 우뚝 서 있었다. 검은 도포는 북해의 칼바람에 거칠게 깎여나간 듯 날카로운 예기를 머금고 있었고, 사내의 전신에서는 자줏빛 연기와 청백색 서기가 기묘하게 뒤섞인 흑색 강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무의 경계를 넘어선 재앙 그 자체의 현신이었다. 유현, 정녕 당신입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젖어들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내 유현은 대답 대신 조천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사마현의 유품인 북해의 보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 검신에서는 만년빙의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네놈, 정녕 살아있었단 말이냐? 조천무가 경악하며 본능적으로 검을 세워 전신을 방어했다. 그러나 유현의 깊은 눈동자에는 이미 그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저 치워야 할 추악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조천무, 3년 전 네놈이 사부님의 시신을 수습하던 그 가증스러운 날, 내 뒤에서 비웃음을 흘리던 그 낯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유현의 발이 지면을 가볍게 박찼다. 신형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느끼는 찰나 공간을 가르는 흑색 선 하나가 조천무의 목을 스치고 지나고 말았다. 혼혼강기 비기, 단죄. 조천무는 반격은커녕 검을 휘두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의 목에서는 선열 대신 기괴한 흑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화경의 정점에 도달한 유현의 혼혼강기가 조천무의 체내에 깃든 모든 수분을 순식간에 기화시켜버린 것이다. 주현백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여 집법당주였던 사내는 단 한 수의 새카만 숫덩어리가 되어 마단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는 북해의 낸기보다 빠르게 그들의 골수를 장악했고, 무기를 든 손들은 사정없이 떨렸다. 유현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보검을 서늘하게 갈무려며 연화의 발치로 달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북해에서 가져온 구겨진 밀서 한 장을 던져놓았다. 주현백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였다. 늦어서 미안하군. 오다 보니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좀 많다군. 핏빛 노을 아래 서 있는 유현의 그림자가 운하당 전체를 뒤덮었다. 이제 중원을 향한 진정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운하당 앞마당에 끈적하게 고여가던 피냄새가 습한 바람을 타고 후원으로 번져나갔다. 조천무라는 위선자의 흔적을 먼지조차 남기지 않고 지워버린 유현의 신형이 허공을 갈랐다. 지붕의 기와를 딛는 가벼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나 그가 지나간 자리의 대기는 벼락을 맞은 듯 비명을 지르며 일그러졌다. 후원 강로, 유연이 남긴 유일한 방패였던 비류의 숨결이 꺼져가는 그 절망의 현장에 유현이 한 마리 흑조처럼 내려앉았다. 쾅! 강루의 육중한 청동문이 안쪽을 향해 폭발하며 부서져 나갔다. 비산하는 날카로운 파편 사이로 유연의 흑색 도포자락이 유령처럼 나부꼈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정룡회의 대업을 가로막느냐? 정룡회 부회주 사한결이 만신창이가 된 비류의 가느다란 목을 베려던 검을 거두며 단발마의 외침을 내질렀다. 그러나 그가 소리를 내뱉는 것과 동시에 사한결은 자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 심장 뿌리 근처에서 울려오는 기괴한 맥동이라는 데에 전신을 떨며 주저앉았다. 두근, 그것은 단순한 심박이 아니었다. 3년 전 명월각 전투 당시 유연이 사한결의 단전을 무참히 파괴하며 그 폐허가 된 심장 근처에 박아 넣었던 혼원 마기였다. 그 지독한 낙인이 비로소 진정한 주인의 기운을 감지하고 숙주의 육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광포하게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고통은 대체... 사한결은 쥐고 있던 검을 힘없이 놓치고 가슴팍을 움켜쥐며 바닥을 뒹굴었다. 거칠게 찢어진 옷감 위로 시퍼런 혈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검은 뱀처럼 꿈틀대며 비집고 올라왔다. 북해의 극한에서 화경의 위력을 얻어 돌아온 유연의 존재 자체가 사한결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마귀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지엄한 명령이자 갈구였기 때문이다. 이전 나복은 사한결, 네 비찬한 심장 속에 내 허락 없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씨를 심어두었다는 것을. 유현의 목소리는 북해의 만년빙보다 서늘했다. 그는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비류를 가볍게 지나쳐 짐승처럼 헐떡이는 사한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사한결은 어떻게든 고개를 들어 상대를 확인하려 했으나 체내에서 역류하는 마귀가 그의 골수와 근육을 단숨에 마비시키고 있었다. 북해에서 분명 죽었다고, 들었다 시체조차 찾지 못할 동토에 묻혔다고. 내가 죽길 바라는 버러지들이 참으로 많더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네 놈의 그 추악한 심장이 터져나가는 꼴을 보기 전까진 염라의 부름에 응할 생각이 없어서 말이야. 유현의 창백한 손가락이 사한결의 가슴팍, 검은 혈맥이 요동치는 심장 위를 가볍게 튕겼다. 혼원 마귀 공명, 단맥. 강루에 폐쇄된 공간을 가득 메우는 단발마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사한결의 전신 구공에서 진득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유현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마귀는 이제 사한결의 생명을 억지로 붙들던 도구가 아니라 그를 안쪽에서부터 잘게 씹어삼키는 잔혹한 형구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유현은 공포와 고통으로 뒤틀린 사한결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북해의 눈바람을 견뎌온 구겨진 밀서 한 장을 그의 피 섞인 입가에 거칠게 들이밀었다. 이걸 들고 주현백에게 기어가라. 네 놈의 가슴팍이 찢겨나가는 그 발작 같은 고통은 그 가증스러운 노인네가 이 밀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순간 비로소 멈출 것이다. 유현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가 강루 내부의 후끈한 열기를 단숨에 얼려버렸다. 사한결은 이제 제 의지가 아닌 가슴에 심긴 마귀가 강요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 이끌려 개처럼 비참하게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주인을 향해 기어가는 짐승의 뒤로 검은 핏자국이 빌게 늘어졌다. 운화당 후원 객실을 지배하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비릿했다. 사한결이 남기고 간 잔인한 흔적, 검귀에 섞인 삿된 화독이 비류의 하얀 어깨 위에서 검붉게 타오르며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살아있는 화마가 그녀의 골수를 태우는 형벌과도 같았다. 침상 위에 널브러진 비류의 호흡은 이미 짐승의 그것처럼 거칠었다. 북해의 냉기내공을 끌어올려 어떻게든 독을 억누리려 발버둥 칠수록 상극인 화독은 그 파고를 높이며 그녀의 근골을 낱낱이 파헤쳤다. 하지만 고통에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입가에는 기괴하고도 탐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 살을 찢는 통증은 곧 자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고, 이 독을 심은 사한결에 대한 증오보다 그 독을 하찮게 비웃으며 자신을 구원하러 올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복부는 뜨겁게 젖어들고 있었다. 드르륵. 무거운 목재문이 열리고 유현이 들어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원 강귀의 서늘한 자줏빛 광채가 마치 귀신의 불꽃처럼 감돌고 있었다. 주인님. 비류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침상 아래로 기어내려와 유현의 낡은 가죽 신발 등에 자신의 뺨을 거칠게 비볐다. 피와 땀 그리고 짓이겨진 먼지로 번복된 몰골이었으나 유현을 우러러보는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유현은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한결의 화독은 내 비천한 냉기 따위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다. 그대로 두면 반시진도 되지 않아 내 심맥은 까맣게 타 죽겠지. 유현의 서늘한 손이 비류의 턱을 거칠게 낚아채 들어올렸다. 살고 싶으냐? 아니면 이대로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타다 남은 재가 되어 흩어지겠느냐? 죽여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내려주신다면. 비류의 처절한 애원에 유현의 입꼬리가 비정하게 뒤틀리며 올라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비류의 찢어진 옷자락을 단숨에 뜯어냈다. 상반신의 하얀 살결 위로 핏줄처럼 솟아오른 검은 동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현은 그대로 그녀를 거칠게 침상 위로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단전 깊은 곳, 청운귀의 정수와 혈막위의 파괴력이 융합된 혼원강귀를 폭풍처럼 끌어올렸다. 유현은 비류의 찢어진 옷자락을 벗겨냈다. 드러난 그녀의 상반신은 하얀 살결 위로 검붉은 화독의 동맥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비류는 고통과 기대감에 침상을 움켜쥔 채 자신의 육체를 파고드는 불타는 고통 속에서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유현은 그녀를 거칠게 침상 위로 내팽개쳤다. 비류의 몸이 침대에 부딪히며 육중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시선은 유현의 허리춤, 솟아오른 남근을 향했다. 유현은 거친 손길로 비류의 치마를 찢어내고 그녀의 다리를 강하게 벌렸다. 비류의 하얀 허벅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솟구치는 열기로 이미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녀의 은부가 유현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유현은 비류의 허벅지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이 화독에 반응하듯 경련하며 뒤틀렸고 뼈 마디마디에서 고통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유현의 남근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갈망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유현은 자신의 뜨거운 남근을 비류의 여체 입구에 거칠게 비벼댔다. 비류는 화독의 고통과 유현의 맹렬한 자극에 온몸을 활처럼 휘며 신음을 내뱉었다. 주인님. 그녀의 신음은 애원과 저주가 뒤섞인 처절한 비명 같았다. 유현은 그녀의 애원 어린 절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남근을 비류의 여체 안으로 강하고 거칠게 밀어넣었다. 화마에 불타는 듯 뜨거운 비류의 내벽이 유현의 남근을 삼키자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솟구치며 경련했다. 유현은 비류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침상에 고정시켰다. 그의 팔에 비류의 날카로운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유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유현의 허리가 짐승처럼 움직이며 비류의 은부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의 모든 추삽은 혼원강기를 실어 비류의 몸속 동맥을 직접 관통했다. 비류의 온몸을 덮은 검붉은 동맥들이 유현의 충격에 반응하듯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비명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침대볼을 쥐어뜯고 유현의 등을 핥히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품에 쏟아냈다. 유현은 비류의 양 팔목을 붙잡아 그녀의 머리 위로 강하게 꺾어 제압했다. 그는 비류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하며 더욱 맹렬하게 허리를 움직였다. 유현의 혼원강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화독을 꿰뚫는 순간마다 비류의 몸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녀의 은부는 화독의 고통과 쾌락의 파고로 미친 듯이 조여들었다. 욕정과 통증이 뒤섞인 비류의 눈빛은 유현을 향한 갈망과 자신을 죽여달라는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유현은 비류의 가는 목덜미를 움켜쥐고 자신의 입술을 그녀의 목덜미에 묻었다. 그의 이빨이 그녀의 혈관 위를 거칠게 훑었다. 그의 혀가 비류의 귓불을 집어삼킬 듯 빨아들이자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며 극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유현의 등줄기를 발로 감아 그의 움직임을 더욱 거칠게 유도하는 듯했다. 유현의 손이 비류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고 그의 몸을 더욱 깊이 밀어넣었다. 육체적 고통이 쾌락으로 전이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다. 유현은 돌연 비류의 몸 위에서 몸을 비틀어 옆으로 돌아 누웠다. 비류의 두 다리가 그의 허리를 휘감고 있었고 유현은 자신의 상체를 일으켜 비류의 젖가슴을 맹렬히 탐했다.
유현의 입술이 비류의 붉게 달아오른 젖꼭지를 탐하며 깨물자 비류의 몸이 미친 듯이 뒤틀리며 신음을 토해냈다. 그의 혀끝이 유두를 거칠게 애무하고 흡입하는 동안 유현의 허리는 멈추지 않고 비류의 여체를 거세게 박으며 멈추지 않았다. 혼원강기가 그녀의 몸속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비류는 쾌락과 고통으로 흐트러진 시선으로 유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 대신 날카로운 송곳니가 비정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조여 유현의 남근을 자신의 여체 깊숙이 붙잡아둔 채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비류의 혀가 유현의 처진 가슴을 핥아올렸다. 그녀는 유현의 붉게 솟아난 젖꼭지를 집어삼킬 듯 빨아들이고 거칠게 깨물었다. 비류는 유현의 어깨를 발로 밀쳐내 침상의 그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화독으로 불타는 듯한 음핵을 유현의 복근에 비비며 더한 쾌락을 갈구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비류의 입술이 유현의 입술을 덮치자 혀가 그의 입안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혀는 유현의 모든 숨결과 고통을 빨아들이려는 듯 깊고 거칠게 유현의 입안을 탐했다. 비류는 유현의 입술을 놓지 않고 그의 몸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현의 목덜미를 뜨겁게 핥아올렸다. 그녀의 입술은 쇄골을 타고 내려가 유현의 단전 깊은 곳, 혼원강기가 소용돌이치는 그의 하복부를 맹렬히 탐했다. 비류는 유현의 단단한 복근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로 그의 남근을 미친 듯이 빨기 시작했다. 유현의 몸이 미약하게 뒤틀렸지만 비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류는 자신의 여체를 유현의 남근 위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는 유현의 시선을 마주하며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벅지를 그의 머리맡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온몸에 힘을 실어 유현의 남근을 자신의 입으로 삼켰다. 유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의 몸이 움찔거렸다. 비류는 짐승 같은 집착으로 그의 남근을 깊이 빨아들이고 혀끝으로 맹렬히 애무하며 그를 극한의 쾌락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입술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빛났고 그 주위로 끈적한 유현의 체액이 흘러내렸다. 비류는 자신의 몸을 들어올려 침상 위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유현의 허벅지에 걸터 앉아 허리를 움직였다. 자신의 양손으로 유현의 양팔목을 강하게 꺾어 침상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서 미친 듯이 허리를 돌렸다. 유현의 몸이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경련했다. 비류는 고통과 쾌락으로 점철된 얼굴로 유현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젖가슴을 그의 얼굴에 강하게 비벼댔다. 유현의 코끝과 입술에 그녀의 땀과 채취가 스며들었다. 비류는 유현의 허벅지 위로 몸을 숙여 그의 머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입술은 유현의 귓불을 파고들어 뜨겁게 빨아들였고 혀끝으로 그의 귓바퀴를 맹렬히 애무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골반을 들어올려 유현의 남근 위에서 거칠게 흔들었다. 유현의 몸이 화독과 혼원강기의 충돌로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고 비류는 그 모든 충격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유현의 모든 전기를 빨아들이려는 듯 그의 입술을 덮치고 혀를 강하게 빨아들였다. 비류는 유현의 품에서 온몸을 뒤틀며 쾌락과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며 입술 사이에서 황홀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현은 그녀의 목덜미를 뜨겁게 애무하며 자신의 모든 정기와 혼원강기의 힘을 그녀의 여체 안으로 쏟아냈다. 비류는 온몸으로 격렬하며 유현의 정액을 그리고 독을 밀어내는 기운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피부 위를 꿈틀대던 검은 동맥들이 마지막 힘을 다하듯 맹렬하게 요동치다 일순간 정지했다. 그의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 비류의 뺨은 유현의 처진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토해냈다. 운화당 후원의 깊은 밤은 피와 애역 그리고 처절한 구원의 의식으로 물들고 있었다. 밖에서 문을 지키던 연하와 수아는 객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비류의 처절하면서도 황홀한 비명에 어깨를 떨었다. 연하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한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뜨거운 구원이 이제 다른 여자의 육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고 있다는 잔혹한 사실이 그녀의 심장 속에 지독한 질투와 소유욕의 불꽃을 지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비명은 잦아들었다. 침상 위, 비류의 하얀 가슴 위에는 유현의 내공이 각인된 자줏빛 문양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유현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어둠은 늪처럼 끈적거렸다. 만마연의 그 깊고 깊은 시체 구덩이에서 온몸을 휘감았던 비릿한 혈취가 다시금 유현의 의식을 올가매고 있었다. 사지가 부서진 채 폐기물처럼 처박혔던 나락의 밑바닥, 시체들 위에서 굴러내려오는 혈구슬이 입안으로 차갑게 굴러들어오던 그 지옥의 감각이 생생했다. 단전이 갈기갈기 타들어가는 극통, 그리고 세 발 달린 새, 기괴한 삼조고의 문양을. 유현이 벼락을 맞은 듯 눈을 떴다. 곁에 누운 비류가 혼이 나간 초점 없는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나 유현의 심장은 꿈속에서 마주한 그 문양의 무게에 짓눌려 터질 듯 맥동하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부캐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창살을 타고 그림처럼 넘어온 할인이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다. 그녀의 전신은 이미 흙먼지와 핏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사형. 하리는 유현의 팔치에 이마를 짓게며 사지를 떨었다. 진무백에게 잠입 사실이 간파당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채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쳐온 그녀에게 이제 천하 어디에도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제 생명줄보다 소중히 갈무리해온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종이 한 장을 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보았습니다. 주현백이 정체불명의 괴인 앞에서 개처럼 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그리고 그 괴인의 손목에 각인된 이 문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현의 시선이 바닥의 종이에 닿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 꿈속에서 자신의 숨통을 조였던 그 불길한 세 발 달린 새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누구의 낙인이란 말이냐? 모릅니다. 하지만 진무백조차 그를 대인이라 부르며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난 3년 동안 진무백만이 자신의 사부를 해치고 인생을 망친 유일한 원흉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 진무백조차 고작 누군가의 발치를 핥으며 연명하는 사냥과기에 불과했단 말인가. 유현은 바닥에 처박힌 할인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죽고 싶어도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죽지 마라. 내 곁에서 네가 지은 그 가증스러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똑똑히 지켜보란 말이다. 할인은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흐느꼈다. 은서를 부르라. 유현의 시선이 진무백이 숨어있는 청풍각의 거대한 심장부를 향해 번뜩였다. 진무백, 네 놈 뒤에 숨어 무림을 유린하는 그 그림자들의 이름을 내 반드시 알아내마. 그들이 신이든 마귀든 내 사부님의 이름으로 그 목을 쳐올릴 것이다. 밤의 공기는 은설이 팔을 들이는 순간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야행에 어울리는 짙은 복색을 하고 유현의 침소의 모습을 드러냈다. 유현의 부름은 예상보다 빨랐고 방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유현은 침상에 앉아 할인이 가져온 종이를 응시하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조잡하지만 선명한 세 발 달린 새, 삼조고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은설의 시선이 그 문양에 닿는 순간 그녀의 평정심에 균열이 일었다. 명월각주로서 수많은 기밀을 다뤄온 그녀였으나 이 문양은 정보가 아니라 금기였다. 그녀는 유현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문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겠지. 유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3년 전 만마연의 밑바닥에서 길러온 서슬퍼른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은설은 할인의 피투성이가 된 몰골과 유현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살폈다. 공자, 이 문양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묻는 건 나다. 대답해라. 내 인내심은 3년 전 그 구덩이에 다 버리고 왔으니까. 유현의 주변으로 혼원강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은설은 직감했다. 여기서 어설픈 거짓말을 했다가는 명월각의 정보망은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보존할 수 없음을.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뗐다. 이것은 중원의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양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경로에서는 이 문양을 천군의 표식이라 부르지요. 천군? 유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3년 동안 주현백만이 유일한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할인이 본 귀인이 그놈들의 직속 수하라는 건가? 유현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은설, 네가 명월각주로서 가진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라. 주현백이 그 대인이라는 자와 언제 어디서 접선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혈구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라도 놓치면 명월각은 오늘부로 중원에서 사라질 것이다. 은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유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의 장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사찰의 뒤뜰. 진무백은 흙바닥 위로 점점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지는 할인의 핏자국을 소리 없이 응시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그 선연한 흔적을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은 깊은 우물 속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내 그 서늘한 안광을 안으로 갈무리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안색에는 찰나의 흔들림이나 당황의 기미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지독한 정적이었다. 다만 할인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유현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광기가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가늠하는 찰나의 침묵만이 숲의 공기를 짓눌렀을 뿐이다. 유현이 그 피냄새에 눈이 멀어 광인처럼 이곳으로 달려온다면 굳이 이 비좁은 장소에서 먼저 힘을 뺄 이유는 없었다. 이미 청성은 내 손바닥 아니다. 놈을 그곳으로 끌어들여 명분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진무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부사 최익현을 돌아보았다. 기이한 기운에 취해 초점이 풀린 채 거친 숨을 내뱉는 노인의 모습은 이미 그의 냉혹한 안목 속에서 언제든 내던질 수 있는 버리는 배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었다. 어른, 청성파 문주에게 넘긴 영약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진무백의 음성에는 작은 떨림도 미세한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예의를 갖추어 두 손을 맞잡고 포건한 뒤 사찰의 낡은 문턱을 넘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숲의 어둠이 앞을 가로막았으나 그의 신체는 밤바람을 타고 흐르는 낙엽처럼 나무 끝을 밟으며 청성산을 향해 거침없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유현이 사찰에 도착해 최익현과 충돌할 광경과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청성파의 문도들을 이끌고 나타나 마도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정교한 계획들이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고 있었다. 진미백은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사냥은 이제 장소를 옮겨 더 거대하게 시작될 뿐이었다. 사위가 정막에 잠긴 폐사찰의 툇마루는 유현의 가죽장화가 닿을 때마다 사가버린 나무틀이 비명을 지르듯 처연하게 삐걱거렸다. 사방으로 튄 핏방울이 달빛을 받아 검붉게 번들거렸고, 그 살풍경한 한가운데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고급 비단 옷을 입은 괴수가 목뼈가 기괴하게 꺾인 채 쓰러져 있었다. 유현은 미동도 없이 서서 괴인의 손목에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힌 세 발 달린 세이의 문양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 흉측한 형상을 마주하는 순간 3년 전 만마연의 그 지독한 어둠이 환각처럼 눈앞을 스쳤다.
이물질 같은 구슬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내장을 찢어발기던 그 치욕의 순간 희미한 등불 아래서 보았던 저주스러운 낙인이 바로 저것이었다. 사형, 이 문양 분명해요. 뒤따라온 할인이 괴인의 창백한 손목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날의 공포가 여전히 서려 있었다. 청풍각의 장로인 그자가 비굴하게 땅바닥에 머리를 받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유현의 눈동자가 갈라진 논바닥처럼 파르르 떨리며 깨졌다. 주현백 그자가 사냥개라면 이 문양을 쓰는 자들이 그 주인이라는 뜻인가? 유현은 죽은 괴인의 옷자락에 검날에 묻은 끈적한 피를 거칠게 닦아내며 읊조렸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다. 주현백은 어디로 갔지? 청성파 본산 쪽이에요. 할인의 말에 유현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사냥감을 몰아넣는 눌대의 미소였다. 유현은 삼조고 문양이 그려진 괴인의 소매를 단숨에 찢어 할인에게 던졌다. 찢어진 천조각이 허공을 가르며 할인의 손에 떨어졌다. 잘 간직해둬라. 주현백의 목을 칠 때 그자가 주인이라 믿었던 이 문양이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말을 마친 유현은 주저없이 청성산으로 향하는 짙은 숲길로 몸을 날렸다. 어둠을 가르는 그의 신법은 매서운 칼바람 같았다. 청성산의 새벽을 깨우는 안개는 여느 때보다 짙고 비릿했다. 산자락을 타고 흐르는 습한 냉기는 마치 썩은 피 냄새를 머금은 듯 불길했고, 청성파의 본산인 청학로 집법당 안에는 숨조차 쉬기 힘든 팽팽한 살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청성파의 장로들과 핵심 제자 100여 명은 서리발 같은 검기를 뿜어내며 중앙의 한 사내를 겹겹이 포위한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검을 꼿꼿이 세웠다. 그 포위망의 중심에 선 이는 주현백이었다. 그러나 그는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몰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가슴을 펴고 비장한 표정을 지은 채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진 청성파 문주 고진의 목덜미에 서늘한 검 끝을 겨누고 있었다. 보았느냐, 청성의 제자들이여. 주현백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나와 집법당의 높은 천장을 흔들었다. 본좌가 일찍이 경고했거늘. 만마연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유현이 이미 청성파의 문주를 도끼로 오염시켰다. 고문주께서 나를 공격하신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오. 유현 그자가 심어둔 음험한 혈막 위에 조종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닥에 쓰러진 고진 문주는 경련하며 입을 벙긋거렸으나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주현백이 미리 주입한 동문기약인 금원산과 천군문의 기운이 그의 성대를 돌처럼 굳게 마비시킨 탓이었다.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평소 사부처럼 존경하던 문주의 처참한 모습과 정파의 명숙이라 철석같이 믿어온 주현백의 처절한 외침 사이에서 그들의 눈동자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문주의 팔뚝 위로 돋아난 검푸른 혈관, 주현백이 비열하게 조작해둔 마도의 흔적에 닿았다. 유현은 이제 정파의 공적이다. 놈은 이 청성을 피로 씻어내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다. 청성의 기계를 보여라. 와! 제자들이 광기에 젖은 함성을 지르며 이성을 잃어갈 무렵 닫혀있던 집법당의 육중한 대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종잇장처럼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먼지 구름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림자는 오직 하나였다. 유현이었다. 그의 등 뒤로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할인이 위태롭게 따르고 있었다. 유현의 서늘한 안광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오직 주현백의 심장만을 꿰뚫 듯 매섭게 응시했다. 주현백, 여전히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으로 모래성을 쌓고 있군. 유현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담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씩 보폭을 옮길 때마다 청학로의 단단한 바닥판이 그의 내경을 이기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왔구나! 주현백이 마치 천재지변을 목격한 양 비명을 지르며 제자들을 부추겼다.
정성의 제자들이여, 문주님을 해치고 정파의 질서를 유린하려는 저 마두를 처단하라. 이것은 무림면이 엄중한 뜻이자 천하의 정이다. 주연백의 간악한 선동에 눈이 뒤집힌 제자 30여 명이 일제히 유현을 향해 쇄도했다. 청성파 고유의 검진인 칠성회란진이 펼쳐지며 수십 자루의 검날이 유현의 전신 혈도를 노리고 쏟아져 내렸다. 사형,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린의 처절한 비명이 집법당을 갈랐지만 유현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진했다. 그는 거물법을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듯 오직 왼손을 허공에 가볍게 휘둘렀을 뿐이다. 푸악! 유현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병력 같은 혼원강기가 사방을 찢어버리기며 칠성회란진의 중심을 강타했다. 산산이 부서진 검기가 비산했고 쇄도하던 청성파 제자들은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낙엽처럼 사방으로 차참하게 튕겨나갔다. 비켜라. 내 목적은 오직 저 늙은 뱀의 목뿐이다. 유현의 시선은 한순간도 주연백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주연백은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매단 채 쓰러져 있던 문주 고진을 유현 쪽으로 거칠게 발로 차던져버리고는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유현, 네 놈이 문주를 죽였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날아오는 문주 고진을 양팔로 받아내며 유현은 이를 갈았다. 놈은 처음부터 진검승부를 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유현을 이곳에 묶어두고 문주 살해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더 씌워 천하를 적으로 돌리려는 지독한 덫이었다. 문주님을 내려놓아라. 이 천하의 마두야. 청학로를 겹겹이 에워싼 청성파 제자들의 고함이 산천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노도처럼 밀려왔다. 주현백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의구심은 이미 맹목적인 광기로 돌변해 있었다. 유현의 품에 힘없이 늘어진 고진 문주의 백발은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잔혹한 납치 혹은 시해의 현장으로만 비칠 뿐이었다. 수백 자루의 검끝이 떨리며 유현의 심장을 겨누었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새벽 안개보다 더 차갑게 피부를 찔렀다. 유현의 눈동자는 만년설 아래 잠긴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등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하리는 이미 검을 뽑아들었으나 공포로 인해 바들거리는 손끝까지는 차마 감출 수 없었다. 사형, 정면 돌파는 무리예요. 제자들 대부분은 그저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저들을 다 죽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마도의 길로 빠지게 돼요. 하린의 절규 섞인 조언이 유현의 귓가를 스쳤다. 유현은 대답 대신 품 안의 고진 문주를 고쳐잡으며 낮게 읊조렸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 길을 막아선다면 죽이지는 않되 사지는 비틀어 놓겠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유현의 발이 차가운 지면을 박찼다. 쾅! 청학로의 만간이 내경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유현의 신형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 아래로 수백 명의 제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형성한 청류대 검진이 서슬퍼른 검기를 뿜어내며 덮쳐왔다. 유현은 왼팔로 의식을 잃은 고진 문주를 단단히 고정한 채 오른손에 혼원강기를 응축하여 갈무리했다. 비켜라! 유현의 포효와 함께 그의 오른손이 허공을 날카롭게 긁었다. 혼원강기, 진공파. 살상력을 극도로 억제한 채 오직 파괴적인 충격력에만 집중된 기류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길을 막고 있던 수십 명의 제자가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낙엽처럼 밀려나갔다. 뼈가 어긋나고 장기가 뒤풀리는 파열음이 들려왔으나 다행히 목숨을 잃은 자는 없었다. 그것은 사지에서 유현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차비였다. 그 시각 청성산 하단의 울창한 숲속, 얼굴을 가린 검은 너울을 쓴 한 여인이 뱀처럼 은밀하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향이었다. 그녀는 유현이 청성파에 진입하기 전 이미 만약의 사태를 예견한 듯 산깃을 은밀한 곳에 임시 약소를 꾸려두고 있었다. 어리석은 남자, 결국 그 늙은 뱀의 혓바닥에 또 놀아났구나. 소향의 입가에 묘한 조소와 흥미가 섞인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이미 은설의 정보망을 통해 주현백이 고진 문주에게 주입한 독의 성분을 꿰뚫고 있었다. 천군문의 비전 기술이 스며든 그 독은
평범한 의술이나 내공으로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오직 태양처럼 강렬한 양기로 독을 태워버리거나 인체의 근원을 뒤바꾸는 수준의 금기된 시술만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내 귀한 실험체가 명분 따위 때문에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소양이 가느다란 손가락을 튕기자 숲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귀개한 살기를 풍기는 2명의 사내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 의해 인간의 감정을 거세당하고 병기로 개조된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유현은 청성산 중턱에서 마침내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청성파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원로 3명이 직접 살진을 펼치며 나선 것이다. 유현, 네 놈이 청운검성의 제자라더니 결국 마도의 영혼을 팔았구나. 고문주님을 내려놓고 자결로서 속죄하라. 원로들의 합격술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유현의 전신 혈도를 조여왔다. 품 안의 고진 문주는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며 사색이 완연해졌다. 이때 유현의 귓가에 신랏 같은 전음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소향의 목소리였다. 동쪽 칠성한 방향으로 뛰어내려. 내 아이들이 길을 열어줄 거야. 문주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서둘러야 해. 유현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꺾었다. 그는 원로들이 쏟아내는 서슬퍼른 건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신법을 뒤틀었다. 어깨를 스친 검신이 살점을 베어물며 선혈이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함에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다. 추격하라! 절벽 아래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놈의 목을 가져와라! 청성파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절벽 아래의 어둠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물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칠성암 절벽을 타고 필사적으로 내려온 유현은 거친 바위 너머 은밀하게 자리 잡은 소향의 약수 안쪽 깊숙이 고진 문주를 눕혔다. 유현의 찢겨진 어깨에서 쉼없이 흘러내린 선혈이 바닥을 적시고 고진의 정파 도포마저 붉게 물들여갔다. 왔구나.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된 꼴로. 소향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서서히 벗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사경을 헤매는 고진 문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유현의 어깨와 그의 단전에서 위태롭게 끓어오르는 기운에 마치 박제된 듯 고정되어 있었다. 이자를 살려야 한다. 주현백의 추악한 죄를 증명할 유일한 산 증인이니까. 유현의 타들어가는 재촉에도 소향은 결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고진의 가늘게 떨리는 손목을 짚어 맥을 살피더니 이내 차갑게 일갈했다. 천군문의 지부사가 직접 심어둔 혈사독이야. 이미 도끼가 심장 밑바닥까지 독사처럼 파고들었어. 평범한 해독제는커녕 내공으로 억지로 밀어내려 했다간 혈관이 먼저 터져 고깃떡이 되어 죽을 거야. 소향은 품 안에서 기괴한 각도로 굽은 시퍼런 은침들을 꺼내들었다.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네 혼원강이의 그 지독한 양기를 내가 유도하는 혈로를 따라 남김없이 쏟아부어 내가 은침으로 도끼를 한 곳으로 몰아넣으면 네가 그 도끼 자체를 근원부터 태워버려야 해. 하지만 이건 저 노인네뿐만 아니라 네 한테도 사지나 다름없어. 말해라. 독을 태우는 동안 너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돼. 네 모든 정순한 공력을 이 노인에게 집중해야 하니까. 만약 그 찰나에 주현백의 살수들이 들이닥친다면 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죽을 거야. 유현은 대답 대신 고진의 가슴 위에 떨리는 손바닥을 얹었다. 그에게 선택의 여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곧이어 잔혹한 치료가 시작되었다. 소양의 은침이 고진의 전신 혈도를 난자하듯 뚫고 지나갔고 유현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혼원강기가 폭포수처럼 고진의 체내로 흘러들어갔다. 칙! 고진의 창백한 피부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생살이 타들어가는 지독한 악취가 약수 안에 진동했다. 유현의 안색은 순식간에 지체처럼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핏물 섞인 땀방울이 굵게 맺혔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정수를 타인의 몸에 쏟아부어 독과 사투를 벌이게 하는 행위는
영혼을 깎아내는 듯한 극심한 소모와 고통을 동반했다. 바로 그때 계곡 상류의 찬바람을 타고 서늘한 살기가 숲을 가로질러 날아들었다. 찾았다, 대역주인 유현! 주현백이 보낸 청풍각의 비밀 살수대인 청열단이었다. 10여 명의 살수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약소를 포위했다. 유현은 손을 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길을 멈추면 고지는 즉사할 것이고 유현 또한 역류하는 내공의 파도에 휘말려 주화인마로 폐인이 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죽여라! 살수들의 차가운 검날이 유현의 무방비한 등을 향해 일제히 쇄도했다. 그 절체절명의 찰나 유현의 뒤편 숲속 그림자 속에서 짐승의 귀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두 줄기 검은 그림자가 탄환처럼 튀어나갔. 과득, 과직. 인간의 힘이라 믿기 힘든 괴력으로 살수의 목뼈를 꺾어버린 것은 소양의 그림자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자신의 몸에 검이 박히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수들의 가슴팍을 짐승처럼 파헤쳤다. 뭐냐 이 기괴한 괴물들은. 청열단 살수들이 예상치 못한 참혹한 광경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소향은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집중해, 유현. 내 아이들이 고기방패가 되어 버티는 동안 끝내야 해. 유현은 핏발선 눈을 부릅떴다. 그는 단전 깊숙한 곳에 남은 마지막 혈마기까지 쥐어짜듯 끌어올렸다. 굳은 문주의 가슴 속에서 악랄하게 요동치던 검은 도끼가 마침내 유현의 강기에 밀려 한 점으로 모여들며 소멸하기 시작했다. 계곡의 새벽을 짓누르는 안개는 간밤에 처절한 사륙이 남긴 피비린내를 머금은 채 늪사막처럼 짙게 가라앉아 있었다. 공력의 파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고진 문주의 체내를 좀먹던 칠성독을 해독해낸 유현의 손끝은 벼랑 끝에 매달린 마른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광활했던 단전은 밑바닥을 드러낸 마른 우물처럼 비어 있었고 주인 잃은 내공이 역류하며 장기를 뒤틀어 놓은 탓에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낙인처럼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결국 제 손으로 파멸의 구덩이를 선택했구나, 유현.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며 주현백이 그 비열한 형체를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산자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산의 셋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분명 청풍각의 복식을 하고 있었으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무림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유현의 본능적인 감각이 소름 끼치는 경고를 보내왔다. 그것은 3년 전 만마연의 그 썩어가는 밑바닥에서 느꼈던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심연의 기운이었다. 주현백, 니놈의 추악한 배우는 대체 누구냐? 할인이 보았다던 그 저주스러운 문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둥이를 찢어서라도 말해라. 유현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억척스럽게 일어섰다. 내공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나 화경의 경지에 도달한 자의 고결한 의지는 천둥 앞에 거목처럼 꺾이지 않았다. 유현의 눈빛이 쏘아져 오자 주현백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알아서는 안 될 이름을 궁금해하는구나. 니놈이 본 것은 태양을 통째로 삼키는 삼조고 감히 일개 무부가 우러러 볼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하늘의 엄중한 뜻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현백의 신형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듯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유현의 턱 밑까지 육박해 들어왔다. 공력이 완전히 고갈된 유현이 그 신속한 일격에 대응하려던 찰나 옆을 지키던 의녀 소향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다급히 소리쳤다. 유현, 단전은 비었어도 당신의 혈맥에 낙인처럼 새겨진 혼원의 결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소향의 절박한 외침에 유현은 전신의 혈맥을 억지로 비틀어 짜냈다. 자신의 남은 생명력과 맞바꾸는 금기된 수밖에 없었다. 쾅! 유현의 전신에서 흑적색의 파괴적인 진동이 폭발하듯 일어났다. 돌진하던 주현백은 거대한 해일의 정면으로 가로막힌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나갔다. 그 소란 속에서 주현백의 뒤를 지키던 삼조구 문양의 사내 중 한 명이 얼음장 같은 눈빛을 빛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화경의 혼원 체라,
과연 주인이 탐낼 만한 극상의 재물이로군. 유현은 역류하는 내공에 뒤틀린 오른팔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입안 가득 고인 피가 치아 사이로 흘러나왔으나 그의 기계는 오히려 더 형형하게 타올랐다. 주인이든 상관없다. 오늘 여기서 그 잘난 삼조고의 날개를 하나씩 찢어주지. 계곡의 사방을 휩쓸며 몰아치는 삼조고 사내의 기세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만큼 서늘했다. 간사한 책략가인 주현백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쉴 정도로 그가 내뿜는 기운은 산자의 생기가 아닌 무덤 속의 음산한 죽음 그 자체였다. 유현은 파들거리는 오른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텅 비어버린 단전이 타들어가는 낙인처럼 화끈거렸으나 소향의 조언대로 혈맥 깊숙이 각인된 혼원강기의 결이 뒤틀린 뼈마디 사이를 비집고 용트림치기 시작했다. 재물이라. 사냥개 치고는 주둥이가 제법 거칠구나. 유현의 발밑에서부터 흑적색의 진기가 파도처럼 넘실대며 대지를 잠식해 나갔다. 체내에 남은 공력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으나 화경의 고수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력을 제물 삼아 끌어올린 기의 밀도는 최익현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소롭군.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화경이 감히 천의 엄중한 의지를 거스르려 하느냐. 사내의 신형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정파의 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게 빠른 움직임이었다. 마치 뒤틀린 공간을 미끄러지듯 유현의 턱 밑까지 육박한 사내의 손바닥이 검푸른 도끼를 잔뜩 머금은 채 유현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쾅! 유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는 정면으로 그 파멸의 일격을 맞받아냈다. 흑적색의 강기와 사내의 검푸른 도끼가 맞부딪히며 발생한 폭발적인 충격파가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고 바위들이 비명 지르며 부서져 나갔다. 윽! 유현의 입가에서 뜨거운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뒤로 처참하게 밀려난 쪽은 오히려 삼조고의 사내였다. 유현의 혼원강기가 사내의 탁한 도끼를 집어삼키듯 포식해버리고 역으로 그의 경맥을 타고 들어가 장기를 파헤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불길한 기운은 대체 무엇이냐? 정도 마도 아닌 것이 어찌 나의 기운을 갉아먹는단 말이냐? 그것을 알기엔 네놈의 남은 명줄이 너무나 짧군. 유현은 광기 어린 진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핏발선 시선은 이제 주현백에게 고정되었다. 주현백은 유현의 눈 속에 서린 저승의 어둠보다 더 짙은 사리에 질겁하며 골사납게 뒷걸음질 쳤다. 주현백!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놈은 지금 제 살을 깎고 뼈를 녹여 귀를 부리는 것이다. 어서 저놈의 빈틈을 공격해라! 사내의 다급한 외침에 주현백이 떨리는 손으로 검을 뽑아들었다. 소향은 유현의 등 뒤에서 피 묻은 침통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의녀의 밝은 안목으로 보고 있었다. 유현의 전신 혈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끊어지고 터져나가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유현, 무리하지 마세요. 그 이상의 힘은 정말로. 유현은 눈을 감아라. 의원에게 보여줄 만한 고운 광경은 아닐 테니. 유현의 신형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며 흐릿해졌다. 혼환보, 단 한 걸음에 주현백의 코앞까지 도달한 유현의 손이 주현백의 비겁한 목덜미를 향해 삼전처럼 뻗어나갔다. 유현의 강건한 손가락이 주현백의 비겁한 목줄기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북해의 살을 에이는 얼음바닥을 기어다니게 하고 만마연의 역겨운 피비린내를 견뎌내게 했던 유일한 생존의 동력이 지금 유현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벌레처럼 파들거리고 있었다. 유현! 주현백의 눈공, 안규가 하얗게 뒤집히며 사지가 허공을 짓누르듯 허우적거렸다. 사부의 무방비한 가슴에 독을 박아넣던 그 가증스럽고 오만한 손이
이제는 가련한 목숨을 구걸하며 유현의 피 묻은 소매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말해라. 사부님께서 마지막으로 니놈 같은 버러지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유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평온했다. 그러나 그 정적에 가까운 평온함이 주현백에게는 지옥의 염화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유현의 뒤틀린 혈맥에서 역류한 혼환감기가 주현백의 추악한 경맥으로 성난 파도처럼 흘러들어가 그의 평생 공력을 하나씩 지지기고 파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죽여라. 차라리 단숨에 죽였다오. 아니, 니놈은 그리 쉬이 죽지 못한다. 사부님께서 숨을 거두시며 느끼셨을 그 참담한 배신감과 골수를 태우는 도끼의 고통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니놈의 비루한 뼈마디마다 새겨주마. 그때 유현의 강기에 밀려났던 삼조고 사나이가 품속에서 귀기한 형각을 지닌 검은 침, 명왕정 3개를 은밀히 날렸다. 등 뒤를 지키던 소향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비록 무력은 없는 약한 의녀였지만 그녀의 본능은 유현에게 닥친 치명적인 위기를 직감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수술용 비수를 삼조고 사내의 안면을 향해 던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유현, 뒤에요! 하지만 유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유현은 주현백의 목을 쥔 채 몸을 반자전시키며 비어있던 왼손을 허공을 향해 가볍게 털어냈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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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무형의 막처럼 펼쳐진 흑적색의 진기막이 3개의 명왕정을 낙엽처럼 가볍게 튕겨냈다. 튕겨나간 명왕정은 오히려 귀괴하게 궤도를 틀어 암습을 감행한 사내의 어깨와 허벅지에 깊숙이 박혔다. 사내가 자신이 내뱉은 흉기에 당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명왕정의 촉에 발린 지독한 맹독이 사내 자신의 혈맥을 타고 전신으로 급격히 퍼져나갔다. 유현은 다시 고개를 돌려 공포로 얼룩진 주현백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구나. 주현백, 사부님의 원혼이 구천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유현의 소나귀에 파멸의 힘이 실렸다. 주현백의 단전이 혼원강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물이 파손되듯 쩍쩍 갈라지는 파여름이 계곡의 물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 피비린내 나는 종막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